자, 237번 종합방대실의 설치 기준 중 종합방대실 개수 기준. 자, 이건 일단 초지법이죠. 초지법. 초고층 재난관리법 약칭으로 초고층 재난관리법이라고 시험에 써도 됩니다. 종합방대실의 개수 기준 시험에 한번 나왔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라는 거죠, 한 개. 다만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는 D에 비해서 종합방대실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관계 지역 내 다른 종합방대실의 보조 종합 재난관리 체제를 이렇게 밑줄을 긋는 이유는 구축하여. 그러니까 1번이고 파란색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이니까. 자, 구축한다. 수단이죠. 목적은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이러한 종합방대실의 위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1층 또는 피난처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 하자적 기준에서 봤던 감시해본 설치 기준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게 특별 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다.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내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자, 지금 보니까 233번부터 안 했습니다. 그래서 234, 235, 236번까지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암기법 다 따가지고 공부했고 일부 시중에 나오는 교재 중에는 암기법 따가지고 문제로 실어놨는데 저는 못 외웠습니다. 끝까지 못 가져왔으니까 제가 못한 거니까 234, 235, 236 저는 책에도 읽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233번은요 시험에도 한번 나왔고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교재 파일은 제가 못 띄웠는데 376페이지 보세요. 376페이지 233번 문제. 자, 초고층 건축물이란 무엇인가? 층수가 5층 이상 또는 높이가 2m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다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제2호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다 규율하고 있어요. 초고층 재난관리법에서. 그래서 층수가 높지는 않아도 지하 부분이 지하 역사 또는 지하 도상과 연결된 건축물로서 다음 강목, 감옥과 남목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위험하다 보고 특별히 초고층 재난관리법을 적용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옥, 남목이 시험에 나왔고 암기법대로 외우실 필요는 있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239번은 별표 하나 더 채웁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종합방대실의 구조 및 면적 기준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다방다재감 이렇게 이 다방다재감은 철망, 임대유식 종합방어구, 면20, 제한방, 보태레, 시장근무 제한, 재발 소지에, 돈점 소지에 이렇게 스토리암법으로 외워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질서에 너무 빈출이 됐고 중요합니다. 자, 다른 부분과 방어구역 해라. 자, 이하 단서는 우리 감시관과 비슷하다. 동일하죠. 보시면 되고. 자, 임대유식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대실과 방어구역된 부속실을 설치한다. 그래서 부속실도 방어구역 돼야 돼요. 종합방대실은 다른 부분과 또 방어구역 돼야 되고 면적 20제곱미터.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쓰기에서 이렇게 외웠어요. 시장 근무 제안 왔으니까 제발 너 시장 근무하면서 제발 일해서 돈 좀 써줘야 되나 이렇게 합니다. 쟤는 맨날 안방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다 쓸 수 있다 봅니다. 그다음에 출출 제 통장 올 거야. 출입문은 출입자 및 통제 장치를 갖출까. 그래서 별표 하나 지우고요. 종합방대실의 설비 등 기준입니다. 설비를 어떤 설비? 동산이죠. 동산들 주로 기준에 쓰시고. 그래서 이것도 조상 급전 빌리로 공자 갑자기 지진 발생 소피를 냈다 이렇게 해서 앞대가리 두 문자를 외워가지고 비슷하게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재난 예방 대응 및 지원을 위해서 피난 안전구역에 갖춰야 하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설비예요.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심폐소생술할 수 있는 응급 장비, 그 다음에 방독면. 자, 방독면은 설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 위재수로 외웁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구 같은 경우는 이 피구 위층의 절자 수의 10%만큼 갖춰두고 만약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 설치된 피구라면 이 피구가 설치된 층의 수용 인원의 10분의 1입니다. 10%. 자, 각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설치 비율은 13회 이미 나왔지만 그래도 제끼면 안 됩니다. 자, 이 목차를 일단 정확히 알아야겠죠. 초고층 건축물. 그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입니다. 3층 이상 40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 10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뒤에 지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초고층 건축물 지하층이 법령상의 용도로 상정 일정한 얘기 나와있죠. 유의 숙박업체 판문집 이렇게 외웠던 거. 유의가 판문점에서 숙박업을 하다가 종료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 3호는 1, 2, 3과 달라요. 이것과 다릅니다. 3호 같은 경우는 초고층 건축물의 지하층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 해당 지하층에 피구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썬큰 이렇게 하죠. 목차를 잘 봐야 돼요.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으로부터 최소 30개층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합니다. 근데 준초고층 같은 경우는 이 3, 4조 사항이니까 있죠.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층 이내에 한 개씩 이상 설치해요.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 며칠 전에 점검을 하고 왔지만 별거 없어요. 텅텅 비어있고 귀신 나올 것 같이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방독면 이런 건 있는데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갖춰두지 않고 그냥 텅텅 비워놨습니다. 그래야 피난 안정구역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이 또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예. 한번 보시고 앙기법은 제끼면 안 되겠죠.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선크이죠. 선크의 정의와 선크의 설치 매우 중요하고 별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별표를 더 추가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의 문제예요. 자, 아무튼 선크의 정의 잘 보시고 지표 아래 있고 위에 개방된 공간이고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 유심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이다. 자, 선크의 설치 기준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면적 기준인데 다음 과목의 구분에 따라 이 용도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까. 그래서 문화 공지가는 7%, 소를 팔면 또 7%, 그 밖의 용도는 3%입니다. 자, 다음 강목의 기준에 맞게 설정. 사실은 이게 협의의 설치 기준이죠. 자, 지상 또는 피난로로 또는 너비 1.8m 이상의 직동계단을 설치하거나 그냥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경사로도 똑같이 너비 1.8m, 경사도는 12.5%라고 합니다. 자, 거실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m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지하 주차장 딱 문 열고 나오면 이 외부 공간에 탁 트인 공간이 나오는 그게 바로 선크이잖아요. 땅에다 딱 사각형으로 구멍을 딱 파가지고. 그래서 선크과 거실 연결한 출입문 너비도 거실 바닥 면적이 넓어질수록 좀 크게 산정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 기준, 어떤 설비를 갖출 것인지 써보시면 이 3번만 써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구멍을 파놨기 때문에 빗물에와 침수 방지를 위해서 차수판, 집수정, 역류 방지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연도 중요해요. 그래서 선크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지연 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공기 조화 설비를 설치했는데 화자님이 맞게 설치되어 있고 만약에 화재 발생 시에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면 지연 설비 기능으로 굳이 또 지연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자, 피구 면적 산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피구에는 10% 정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산정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나머지 90%는 특별 피난 계단으로 피난하고 아니면 위로 탈출하고 아래나 위로 탈출하고 나머지 10%가 갇혔다고 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46번. 자, 내야 구조인데요. 내야 구조 바로 뒤에 237번 방화 구조 나오는데 내야 구조는 말 그대로 견딘다는 얘기예요. 화재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견뎌요. GS 때 좀 자세히 했죠. 내야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벽의 경우를 설명하시는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제가 왜 여기에 꽂혀가지고 길사 시험에서는 그게 중요하겠죠. 암기법을 다 이렇게 땄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여기까지 나 못 외우겠다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시험 나왔을 때 백지를 내면 안 되겠죠. 그래도 완전 제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 한 시험에 나와서 한 60% 이상 썼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갖고 있었으니까 이거 야하게 이제 암기법 땄는데 야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방화 구조는 일시적으로 화재를 한번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뚫립니다. 금방 뚫려요. 저게 경우 5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화접하죠 보시면. 근데 오히려 이걸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 석회 식타고 맞벽치기를 해가지고 방화 2급 자격증을 땄다 이렇게. 그래서 약합니다. 철망 모르타르, 소코판,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그냥 타일 붙이고 흙으로 맞벽치기 뭐 이런 거. 자, 피난 안전구역 우리가 봤는데 피난 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 마블계 승하차 식조단 면적 넉백억 긴거이다. 그래서 이따가 대피 공간도 나오지만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난 안전구역은 10%가 탈출하지 못하고 모여드는 공간이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연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완도에 있는 특급 건물도 가봤는데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갔습니다. 내려왔죠. 사실은 내려왔어요. 보통 점검을 올라가면서 하는 경우 없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쭉 계단 타고 내려 점검했는데 얘가 피구가 있었어요. 피구. 자, 근데 여기는 막혀 있어요. 그래서 피구가 꽤 넓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 열고 또 나가니까 여기 또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 안 합니다. 굴뚝 효과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치하면 계단이 또 뻥 뚫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출입구가 있을 것이고 굴뚝 효과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건축물 내부에서 피구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열재를 설치하라는 거. 자, 아래층 에 최상층에 있는 거실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할까요? 그러니까 피구 자체가 이 피난층이 되니까 자, 이 아래층, 그렇죠? 이 아래층은 여기 피구가 옥상이 되고 옥상에는 마치 대피 공간이 되고 최상층이죠, 얘가. 그래서 최상층에 있는 거실 반자 또는 기준을 준용하고 피구 위에 있는 것은 거꾸로 최하층이 됩니다. 자, 비상 승강기는 피구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피구에서 승하차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당연히 식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또는 방지센터 등 긴급 연락이 계속 가능해요. 관리사무소, 방지센터가 계속 이 건물에 대한 화재라든가 지진, 테러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계속 통신과 연락을 할 것이고, 자, 산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된다.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된다. 너무 낮으면 안 되고, 비연설비 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자, 249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녹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은 이걸 전부 다 완벽하게 써야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왜 구조에 대해서 엄격하게 돼 있는가 생각하시면 되고,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은 평상시에 이동 수단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동 수단은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말 그대로 피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대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테러라든가, 그래서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계단 통해서 특별피난계단 통해서 피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화재 때 승강이 타면 큰일 나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화구도 해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창문 등이 건축물에 다른 부분에 설치한 창문 등과 어느 2개월 둬야 돼요. 화염과 연기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마저 창창 넣는 게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건 나왔죠. 5개 피난계단 이거 이따 하지 않고, 특별 피난계단도 내마저 창창 너비 문견인데 여기서 연이 추가되고 여기 창창이 2개가 더 들어가죠. 그럼 특별 피난계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니까 거실, 부속실, 여기가 계단실이니까 피난계단은 그냥 계단실과 거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간에 이어서 우주 1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9번 피난계단, 그다음 250번 5개 피난계단, 251번 특별 피난계단인데 250번이 나왔습니다. 시험에. 이 249번과 251번은 참 출제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가로놓기를 내자니 좀 가로놓기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다 쓰라고 하자니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시간에 이걸 전부 다 처음부터 투자나 안 들고 외우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두 문자 네 맞아요. 창창, 그러니까 이 걔가 이 창문을 깨뜨리고 도망간 겁니다. 뭔가를 하고 불을 질렀던. 그래서 네 맞아. 창창 너비 문을 보니까 걔가 맞다는 겁니다. 내가 키우던 걔가. 그래서 내하고 저 벽으로 구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단실이 있겠죠. 계단실이 있고 여기, 그다음에 보통 일반 건물은 여기 계단실 문이 있고 계단 이렇게 피난계단 돼 있고, 여기가 보통 복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가 쭉 돼 있으면 여기 이제 일반 거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좀 조그만 건물들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계단처럼 올라가서 그 층마다 이 출입문이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과 바로 연결되죠. 어쨌든 간에 피난계단은 부속실이 없으니까 계단실과 복도나 거실 바로 이렇게 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실은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 창문 등이랍니다. 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우제 벽으로 구획이 돼야 됩니다. 화재 견뎌하니까 피난계단, 화재 때 피난한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계단실의 실내 접하는 부분에 와가면 마블입니다. 마블 영화 불연재료로 한다는 거. 일단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가로는 나중에 접근하는 거죠. 공부를. 죄송합니다. 자, 계단실에는 예비 조명과 조명 설비를 해야 됩니다. 화재 때 유도등이나 다른 실내 조명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비 전원에서 필수 번칙 조명 설비가 있어야 피난하는데 지장이 없다. 모든 게 다 이 피난과 연결돼 있어요. 자,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도 보통 보면 계단실에 창문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 창문은 당다이예요. 당다이, 즉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이 창문 등으로부터 입격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화염이나 연기가 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창문 등은 등에서는 이러한 문은 제외된다는 겁니다. 이건 좀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창창 보고 있어, 창창. 자, 건축물의 내부와 또 접하는 계단실 바깥쪽이 아니라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은 보통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 창문이 설치된 경우는 못 봤습니다. 어쨌든 창문 등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에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m 이하로 하는 것이고, 자, 방음이 가장 중요하죠.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방어문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유효너비는 너구리 0.9m 대상으로 하고 피방향으로 열려야 되고, 언제나 닫힌 상태 유지하거나 잠깐 출입을 해서 여는 경우가 포함하는 개념이었죠. 또는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예전 갑종 방어문, 즉 60 플러스 방어문 또는 60분 방어문. 60분 플러스라는 얘기는 차열 성능까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차염성, 화염 막아주고 차연성, 연기 막아줍니다. 근데 플러스가 있게 되면, 그러니까 60은 그 이야기고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30분 이상은 차열성, 열까지도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단서 보시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가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데, 이렇게 온도를 감지해, 즉 열감지기, 온도를 감지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할 수 이렇게 양보를 해버렸어요. 별로 좋지 않은 입법이죠. 자, 계단은 내화 구조로, 계단실도 내화 구조를 해야 돼요.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이게 바로 직통 계단의 정의였죠. 그래서 여기 또 제가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개정된 통합천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부하기 편하게. 자, 이거 여러분들 보시고 21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피난계단이든 이 5개 피난계단이든 그 다음에 특별 피난계단이든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장애물을 많이 설치해요. 심지어는 막 실외기를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다 위법한 겁니다. 자, 특별 피난계단은 피난계단과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네 맞아. 창창 너비 문구에서 연, 그 다음에 창창이 하나 더 추가돼 있고, 창창이 더 들어간 이유는 즉 이렇게 여기가 계단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부속실,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란 말이에요. 거실 또는 복도 통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창문 등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창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 보면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이렇게 부속실이나 노대를 통하여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결이 핵심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그냥 계단실만 나왔는데 이제는 노대 및 부속실도 같이 써주라는 얘기예요.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부의 벽으로 각각 구해야 할 것 이렇게 돼 있고 똑같죠. 마감, 내막을, 그다음에 예비 전원 정형석이 똑같습니다. 자, 창문도 이런 것들 똑같고. 자, 이게 추가된 계단실은 노대 또는 부속실인가 이렇게 하나 그림을 그려놓는데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에는 건축물에 여기는 창문을 설치할 수 있지만 따로 또 건축물에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단실에 노대 또는 부속실 접하는 창문 등을 망이 들어있는 유리 F5 창으로 금면적 가까이 1.5m 하는 겁니다. 여기. 자, 그래서 두 가지 보시고 이 창과 이 창은 비슷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비슷하고 다 아까는 너구리가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따로 독립해 있을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 위주로 보시고 핵심어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30분 봐오면 됐어요. 30분 봐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헬리포터 나옵니다. 자, 헬리포터는 아시겠죠? 헬리콥터가 와서 구조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세요. 옥상 건경에 설치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이걸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일 때 11층 이상의 층에 바닥면 작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위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위쪽에 바닥면 작계가 1만 제곱미터니까 이때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고의 공간에 공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만약 건축물이 지금 평지물이라면 헬리포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헬리포터 설치하거나 헬리포터는 멋지게 H 탁 그려가지고 크게 헬리콥터 착륙할 수 있게 멋지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이 헬리포터까지는 아니고 그냥 헬리포터 통해서 인명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물이 지금 평지붕이라 근사지붕이라면 여기는 헬리포터 착륙할 수 없다니까 그 밑에다가 대피 공간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대피 공간 설치기는 국토교통부를 요청한다 해서 우리가 헬리포터 이런 것들 세 가지니까 헬리포터 공간 대피 공간 근사지붕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52번. 자, 이것은 여러분 이 암기법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암기법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건 지금 이거 읽는 거보다 암기법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주의를 보니 38선이었다. 중앙에 팔이 걸려서 38선에 60살까지 같이 있었다.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항이니까. 자, 길러라 22살까지 건옥발을 줘서 15먹고 자랐다. 근데 이제 자랐죠. 힘이 세졌으니까 중심에서 판문점 여전히 판문점이나 판문점 중심에서 시비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건대공대 학생들이 전화를 당했는데 이때 마법으로 만든 비상문이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건대공대 학생들과 함께 전화를 당했는데 갑자기 건대공대 학생들이 온 거예요. 판문점 근처로. 그래서 비상문을 이용해서 탈출했다. 특히 비상문은 최근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B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경사지붕 이때는 아래 공간에 설치됐어요. 이때 대피 공간 적합 기준인데 자, 보면 내일 마블 특별 마블 연예인들 초대해가지고 특별한 피로연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특피 또는 피랑이 다 연결되도록 합니다. 이 대피 공간이. 근데 자, 밑에 있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헬리콥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는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야. 피난치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계단실과 다른데 이런 게 나오지 않지만 피랑이나 특별 피랑이나 결국 이런 대피 공간 목적이 똑같잖아요. 그렇게 본질을 좀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대비전은 정형설 있고 피난 정격도 마찬가지였죠. 갈사무스나 긴결에 관한 통신. 그러니까 대피 공간은 이렇게 우리가 피난 계단, 특별 피난 이 계단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피난지나 지상에서 탈출하지만 좀 대피 공간은 아직 계단은 가지 않고 대피 공간이 있잖아요. 피구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박 뵙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용 측면 중에 10분 이상이야 되고 너구리 60분 플러스 60분 방음 비상은 자동차 비상치. 작성돼요. 제 4호에 따른 방음이라 이거 먼저 쓰시고. 자, 이제 방화 구획 적합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별표 한 5개 합니다. 5개. 시험에 안 나오든 중요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크고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1호는 2호, 3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위에를 넘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자,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고 몇 층마다 구획해야 되는데 자, 건물이 있는데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가령 4층짜리 건물이다. 근데 면적이 1000이 되지 않는다. 그럼 제1호는 적용되지 않죠. 근데 층마다 구획을 했으니까 층마다 방어 구획해야 된다. 그래서 계단실에 이게 피랑계단 아니라 할지라도 계단실에 문이 있다면 계단실에 당연히 위아래로 왔다 탈 수 있겠죠. 거기를 방어구획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체가 합해서 받으면 이제 1000제곱미터 되지 않으면 몇 층마다 구획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1호가 해당 사항 없으니까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예외가 있다 했잖아요. 이게 만약 5층 이상 건물이거나 또는 지하층 층수가 2층 이상이라면 피난계단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이 되고 그래서 방어구획에 여기에 제14, 제1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난계단 설치 기준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까 우리가 계단실 방어문 해야 된다 했잖아요. 60분 플러스 또는 60분 방어문 해서 방어문 설치하도 그 한도에서 방어구역을 해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한 10층 이하의 층은 받으면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역한다. 그래서 이게 10층짜리 건물이다 또는 9층짜리 건물이다. 이제 층별 받으면 여기 한 2,500 된다. 자,
이런 경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1000 넘으니까 매층마다 구입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단실에 방음 방음은 있는지 이거 다 확인하는데, 근데 문제는 바닥 면적이 1000을 넘네요. 그러니까 2500이니까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군데군데 방화 셔터가 있어야 돼요. 1000제곱미터 되지 않도록. 이해되시죠? 1000마다 구역을 했으니까. 근데 이 정도 사이즈면 보통 다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00으로 완화되니까 결국 방화 셔터는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근데 잦은 설비로 또 방화 셔터가 설치된 경우도 있어요. 자, 이어받고, 자 3번 보시면 매우 주의해야 돼요. 11층 이상이 층이 돼버리면 무려 5배로 원격이 돼요. 즉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마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층이면 11층 이상의 층은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기타 이하유사한 자동차 설비 설치한 경우는 600제곱미터로 완화됩니다. 3배가 완화돼요. 그런다 해도 제1호와 비교해서 매우 촘촘히 구획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기타 이하유사한 자동차 설비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포함되느냐, 이러한 쟁점이 있어요. 근데 이와 유사한이라 했으니까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기본권을 완화시켜주는 거니까 간이 스프링클러도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3호에서 병립 반자 실내 접하는 분해막은 불연대로 한 경우 보통 불연대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마다, 그러니까 결국 1호와 비교했을 때 아까는 무려 5배는 엉켜있는데 지금은 2배만 엉켜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더구나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으면 1500제곱미터로 완화됩니다. 3배. 그래서 점검하다 보면 이게 아까 10층으로 상대했는데 위에 한 15층짜리 건물이 떨고 2500제곱미터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가 불연대로 했다 하더라도 15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500이면 1500마다 구획해야 하니까 셔터가 분명히 이 중앙이나 어딘가에 설치가 돼 있어요. 중앙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딱 설치되어 1500제곱미터 되지 않게 각각 이렇게 셔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제 4번을 읽어보시면 되고, 매우 중요해요. 254번. 자, 이 방어구역 설치 기준이에요. 이거 뭐냐면, 자, 방어구역을 내어오제 바닥벽으로 완전히 구획하면은 가장 완벽한데, 사람이 출입하고 어쩔 수 없이 출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층간 방어구 해야 되지만 차들이 이 지하 3층에서 2층, 1층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도 보면은 다 셔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입하거나 자동차도 이제 사람이 출입하는 거죠. 이렇게 출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이렇게 방어문, 그 다음에 자, 또는 방화 셔터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0 플러스 방음, 65 방음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러니까 방화, 지금 방화문만 규정이 됐어요. 셔터는 그래서 언제나 닫힌 상태라니까 뒤에 나옵니다. 자, 지금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동 방화 셔터.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동화 셔터는 방금 제가 말한 같이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자, 방화문 같은 경우는 언제나 닫혀 있거나 이렇게 되죠. 사람이 출발 손으로 밀면 돼요. 근데 주차장 생각하시면은, 아니면 뭐 공장 같은 경우에 큰 어떤 이 장비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평상시에 닫혀 있다가 뭐가 출입할 때마다 열려라,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셔터가 달린 것도 평상시에 항상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감지기, 열감지기 1단 2단 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만 닫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방화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방화구역을 설치하고 방화문을 달아놓거나 그 다음에 또는 방화 셔터를 통해서 화재가 났을 때만 정확하게 딱 방어구역 되도록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라고 자꾸 설명드린 거예요. 이건 뭔가요? 사람의 출입과는 관계없지만 뭔가 평상시 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난방도 해야 되고 냉방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도 각 방어구역을 다 관통하게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기류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것도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는 닫혀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댐퍼라는 겁니다. 좀 이렇게 생각도 좀 하고 이해도 좀 하고 외우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암기법 땄다 해서 스토리형 땄다 해서 뭐 이해도 안 하고 암기만 어떻게 했겠어요. 그쵸? 그래서 언제나 닫힌 상태 유지하거나 또는 이거 아까 우리가 피라미드 봤던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자, 내야 체험 성능이 인정된 구조를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그래서 이거 혹시 나오면 써야겠죠. 급소 배정관 또는 그밖에 아니라 전선 등이 방어구역을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내야 체험 인정된 구조로 메우라는 얘기입니다. 실리콘으로. 자, 벽과 바닥 이런 걸로 내야 구조를 해가지고 방어구역을 했는데 이 접합부가 생기면 아무래도 그 틈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메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 템퍼는 그래서 당연히 이 자동적으로 이 화재를 감지해서 자동차 닫혀야겠죠. 근데 연기 또는 불꽃 감지해서 자동차 닫히는 것이 원칙이고, 주방도 연기 항상 발생하면 온도를 감지해서 닫히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템퍼를 만약에 주방도 아닌데 열을 감지해서 닫혀라면 이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아까 방음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빛 활성 및 방성 등 기술 체크할 거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어요. 별표 하나 더 하시고 이것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별표를 제가 다시 다 해가지고 바꿔 선생님한테 드리기로 했어요. 파이널 400제. 이번 주말에 해서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 셔터도 매우 중요하고, 셔터 별표 하나 더 합니다. 자동 방어 셔터 1층 셔터가 사라졌어요. 그 말은 예전에는 셔터가 화재 때문에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칙적으로 3m 이내 이런 방어문, 갑정방, 물정방 예전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는데, 예전에 이런 방어문이 없는 대신 그냥 셔터에다가 문을 그냥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딱 밀면은 열리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체로 셔터와 문이 같이 일체로 있다 해서 일체형
이 셔터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걸 쓰지 못하게 바뀌었어요. 수업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현행 법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이 가능한 60분 플러스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또 3m는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화문 거꾸로 생각하면 셔터가 있는 3m 이내에 반드시 셔터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전동 방식 또 수동으로도 개폐할 수 있고 불꽃 연기 그다음에 열감지 그래서 이게 1단이고 2단입니다. 점검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연기감이 찍었는데 다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적 대상이죠.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하면 일부 패스형 붙여 있고 1단이죠 1단. 열을 감지하면 2단. 그래서 완전 패스했고. 자 이거 20회 때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 별표 1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도 1개 반 하지 말고 2개 놔두시고 자 복합 건축물 대표적으로 주상 복합 건축물 이 경우는 우리가 가보면 서울에 이제 제가 한 번씩 올라가거나 광주도 이제 그래 많지는 않지만 서울보다 부산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공동주택하고 일학시설 등에 출입구하고 완전히 격리가 돼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철저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사 시험과 크게 연관은 없고 기술사 시험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자 소방관 진입차 자 소방관 진입차는 매우 중요하고 별표 하나 더 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관리사 이 업무랑은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어요. 사실 어쨌든 112에 신고해가지고 소방관이 진입했다 이렇게 한다 했죠. 이거 보시면 특이한 게 10층까지가 아니라 11층이에요. 피난기구 설치하는 층과 다릅니다. 한 층 더 설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원래는 3층부터 보통 2층까지 피난층인 경우도 있으니까 3층부터 10층까지 보통 피난기구 설치가 되잖아요. 근데 소방관 진입차는 하나씩 더 늘렸다. 양옆으로 해서 2층 이상 10층 이렇게 해봐야겠죠. 10평이나 40m 이상이면 40m 이상 추가로 설치하는 이고 결국은 이 소방관이 와야 되니까 이런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겠죠. 그다음 이거 중요해요. 역삼각형이니까 그려놓으세요. 이런 건물들 요새 많이 생겼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창문의 가운데 역삼각형을 이렇게 20cm 이상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해서 하라는 것이고 이과 구별해서 자 타격 지점은 여기에요. 여기 또는 여기 아니면 여기죠. 타격 지점과 구별해야 됩니다. 반드시 타율 3할, 타격 3할, 역삼각 근육질 소방관분들이 보통 체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찰관도 그렇고. 자 그다음에 폭풍처럼 구했다. 폭구 높이리 4명을 높이리 이렇게 암기법 반드시 이거 제가 직접 몇 번 시행착오 겪고 했으니까 잘 땄어요. 창문 유리 크기는 폭구 10cm 이상 높이 1m 이상 합니다. 그다음에 실내 바닥면부터 창의 아랫부분 높이 8cm. 그다음에 가로도 잘 써주시고 자 높이더라도 100cm 이내까지 오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방금 원하는 해당 유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소방관 진입차는 좀 다르게 좀 잘 깨지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법에 따라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별표 4개까지는 아니고 한 3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3개 반 정도. 워낙 최근에 개정됐고 좀 소방관 출신들이 출제위원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 261번은 저는 못 외웠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이 방화벽의 구조인데 이게 화전지 기술기전에도 연소방 기술에서 나오죠. 이게 지하부에서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자 이것도 별표 하나 지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사 영역은 아닌데 아까는 우리가 복합 건축물에서 공동주택 등과 일학시설 등 격리한다 했죠. 그래서 지금 건축 건축물의 피난 정도의 용도를 표시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보시면 요거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녹색 형광펜 쫙쫙 이렇게 칠하면 좋아요. 녹색 형광펜도 한 번씩 쓰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17회 때 제가 이거 암기법 따놨는데 60세 창당했는데 환갑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출제가 됐고 그 뒤에 미세하게 좀 개정이 됐는데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끼지 마시고 한번 보시긴 해요. 이 방화지구 내 그쪽 인접대지 경제 200점 이거 뭐냐면 연소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마치 우리 드론점 수학 설비처럼 연소 방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지하층 비상 탈출을 별표 하나 하셔야 되고 이거 매우 중요해요. 기술사에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점검할 때도 이거 확인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 탈출구라고 점검한 건 없지만 피난 통행이라든가 피난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점검할 때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 266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봐야 오늘 다 끝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전부 다 비상탈출 그러니까 지하층 가보면 비상탈출구가 있어요. 근데 비상탈출구를 언제 어떤 경우에 설치하는가 거기까지는 암기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웬만한 지하층은 다 있다는 거죠. 탈출 유효 높이는 0.75m 이상을 하고 높이는 1.5m. 그래서 너 치료받아야 돼. 너 필요. 그래서 너무 필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외웠습니다. 당연히 문은 피난 방향.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어야 되고 내부와 외부에 전부 다 표시해야 돼요. 밖에서도 이러고 들어와야 되니까. 이것도 출산떨이 아까 이 출산떨이 있었죠. 257번 자동 방화 셔터 갖춰야 될 요건에서 3m.
이것도 1.2m 이내 소방을 집자 1.2m 이내가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 지러 보시면 1.2m 이상이 되면 그냥 발판을 달아가지고 좀 1.2m면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나 노약자들은 좀 탈출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복잡한데 결국 비상 탈출구는 뭔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당연히 비상 탈출 진입 부분에 피난 통로는 통행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상 탈출 유도등이 있고 피난 통로상에 비상 조명등인데 이것은 소방 법률에 제한을 가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난 생각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고, 다음 시간에 법령 보고 곧바로 실무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